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은 정말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기가 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착한 가격 업소 인증을 받은 가게들조차도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 요즘은 가스비까지 부담을 해야 돼서 이 재료값, 음식값을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메뉴가 또 잘 안 팔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정말 모두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 졸라 매는 보험 전략들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유병자 보험 변화하는 보험 시장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화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유병자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 이렇게 유병자 상품들이 유병자 보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보험 시장 자체가 유병자 상품들로 꽉 채워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병자 보험. 우리가 생각하는 유병자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많이 아파야 유병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검진하면서 용종 하나 떠났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목숨에 지장이 있진 않잖아요.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솔직히 생활에 지장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 돼야지 유병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유병자 기준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유병자의 기준, 보험회사에서 보는 유병자 기준 1단계. 1단계는 보험금 청구력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다 유병자로 우선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비보험이 많은 한 80%, 90%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보장 범위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걸로 병원을 가더라도 다 보험금 청구를 하죠. 그러면 청구 이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유병자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또 뭐냐면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과연 본인들이 유병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 주변에도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통을 들고 다니세요. 약통에 기본적으로 혈압약도 있고 당뇨약도 있고 고지혈증 약도 있고 갑상선에 대한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시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사회생활을 못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유병자 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단계 유병자. 이건 정말 큰 질병이겠죠.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아니면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도 유병자인 줄을 인지를 하실 거고, 그리고 모두들 저 정도 되면은 병력이 있으신 분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1단계인 보험금 청구력이 있는 사람과 이 3단계인 암에 걸리셨던 분이 똑같은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면 이것도 조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유병자 왜 생기는지, 왜 많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다빈도 질환 수술 건수 증감률.
다빈조 수술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수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흔하게 받는 수술의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삼시상계 주요 수술을 확인해 볼 때 15년도, 16년도, 17년도, 2019년도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백내장 수술 받았다고 해서 유병자일까요? 과연 백내장 수술 하신 분이 본인이 유병자를 인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다 유병자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를 볼까요?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란 뭘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 꾸준히 계속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던지 이렇게 30일 이상의 꾸준한 투약을 하면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2단계 유병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지면 만성 질환자에게 쓰는 비중이 총 42.1%에서 37.1%나 돼요. 거의 80~90%의 보험금 지급률이 만성 질환자들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성 질환자 환자들도 점점점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유병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유병자 보험이 많아지면 아주 세부적으로 볼 때는 1단계인 유병자와 3단계인 유병자가 같은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는다는 건 그거는 좀 많이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유병자 보험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고 보장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보험 시장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유병자 보험 가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보면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은 무심사, 이거는 정말 병원력도 없으시고 어디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 아주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고지만 해서 통과가 되면은 건강체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간편심사. 간단한 질병이 걸려서 만약에 뭐 용종을 떼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백내장 수술을 했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건강체 보험에다가 심사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증을 받거나 보험료가 조금 보험금 청구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부담보를 받으시는 거죠. 뭐 대장의 용종을 떼냈다. 그럼 대장 쪽은 보장을 2년 정도 부담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부담보나 할증으로 간편심사를 받은 이런 분들이 요즘은 간편고지 심사로 갈아타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보험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 간편고지는 조건에만 맞으면 부담보도 없고 할증도 없고 내가 내는 보험료 꾸준히 내면은 보장은 100세까지 잘 받아가는 이런 간편고지. 부담보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의 맥시멈 325 조건에만 딱 맞으면 간편고지로 유병자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본인이 나는 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걸리니까. 그래서 간편고지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있는 보험 상품이 우리가 유병자 보험 그러면 325 조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재검사 이런 게 없다면, 그다음에 2년이면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5는 5년 이내에 암이 없다면, 암만 안 걸렸다면, 그러면 325 조건에 맞아서 건강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나눴을 때 1단계와 3단계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님들께서 보험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10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에는.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1단계 3, 5 조건, 이 10단계 원큐 조건. 보험료로 보면요. 1단계가 가장 저렴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렴하고요. 이렇게 10단계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아픈 부위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좋은,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좋은 355 조건이에요. 이거는 3은 똑같아요.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그런데 몇 년 내 수술, 이거는 5년 이내.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신 분들이죠. 내가 뭐 100년 이상 수술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어. 그리고 5년 이내에 나는 몸이 너무 건강해서 수술이나 입원을 한 기억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재검사나 건강검진을 하면서 어디가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세요. 이런 재검 소견도 없었고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전에 있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질문서상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거기다가 5년 이내에 6대 질병,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팍마증, 간경화증, 뇌졸중 이렇게 6대 질병이 5년 이내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 355 조건에 부합이 되겠죠. 그러면 내 건강 상태가 355에 딱 맞다. 그러면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보나 할증 없이 담보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거의 건강체와 비슷한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요즘은 355 조건이 거의 건강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45. 이거는 가운데 요거만 틀리죠? 5하고 4. 수술 입원료 4년. 수술 입원력이 4년 이내에만 없으면 되는 거죠. 4년 이내 수술 입원력이 없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6대 질병. 5년 이내 6대 질병이 안 걸렸다. 그러면 345 조건으로 보험을 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335 투약, 335. 335 투약은 335 조건에 맞는 거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고 투약은 6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상 투약을 하거나 6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하신 분은 335 투약 조건에 맞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3년 이내에 6일 이상 입원한 적도 없고 지금 먹는 약도 없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어요. 그러면 335 조건에 맞으니까 2단계에 맞는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25 조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일 처음에 유병자 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기준이죠. 325 조건. 325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325 조건에 그다음에 325-1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325-1은 뭐냐면요. 325 조건은 6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325-1은 6대 조건이 아니고 5년 이내 암만 보는 거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장팍마증, 심근경색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325를 가입하시면 안 되고 325-1을 가입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건이 있고 315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EQ는 2가지만 물어보는 거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가 없던지 아니면은 1년이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조건이 없던지. 그러면 이거는 5를 안 보기 때문에 암에 걸리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도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인 거죠. 원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질문만 봅니다. 5년 이내에 5대 질병에 안 걸리면 된 거죠. 5년 이내에 5대 질병은 뭐냐면요. 암하고 급성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5년 이내에 이 5대 질병
에만 안 걸리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재검, 뭐 수술, 의사로부터 재검 소견, 수술, 2년 이내, 1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5년 이내에 이 5대 질병에만 안 걸렸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 건강 상태에 따라 지금 우리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몸 건강 상태. 내가 과연 3년 이내에 입원력이 있었나? 내가 과연 5년 이내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나?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2년 전, 3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 상품이 325 조건이었는지 335 조건이었는지 내가 한 2년 전에 325 조건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 1년, 2년 가입하고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어떠세요? 325 조건에 맞춰서 2년이 지났으면 345도 가입할 수 있겠죠. 345. 그러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유병자 보험 시장이 워낙에 많이 넓어져 있고 유병자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도 유병자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과연 내 건강 상태, 내 몸 상태에 맞는 유병자 보험을 잘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35, 325, 뭐 345, 355 과연 보험료 차이가 얼만데 저 사람이 저렇게 TV에 나와서 말을 할까?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305예요. 이거는 2년 이내 수술 입원력을 아예 안 보는 거죠. 수술 입원력 아예 안 보고 처음에 이 305로 가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3개월 이내에 재검이 없거나 뭐 의사로부터 이런 소견이 없거나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6대 질병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305로 가입을 하세요. 2년 이내에 수술력은 있으신데. 그러면은 처음에 대략적으로 풀담보로 넣었을 때 처음에 한 20만 원 돈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305로 가입을 하시면. 그런데 305 이후에 1년 동안 내가 병원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병원을 안 가고 몸 건강관리 잘하셔서 수술 입원력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험료가 조정이 되냐면요. 15만 5천 원. 거의 20.9%의 할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 325. 1년을 지났어. 그런데 또 2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2년이 지나신 분들은 거의 31.4%의 할인율이 발생을 해요. 30.4%의 할인율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335. 325 조건도 아니고 이분은 3년 동안 입원 수술력이 없으신 거죠. 3년 동안 입원 수술력이 없으니까 305와 비교를 했을 때 38.1%의 보험료 할인율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345는 43.6%, 그다음에 355는 49.4%, 거의 50% 절반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건강 상태에 따라 아니면은 내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때 혹시 새만기로 가입을 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만기로 가입을 하셨던 아니면은 갱신으로 가입하셨던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단계별로 내가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예전에 가입한 325나 아니면은 더 예전에 가입하셨던 할증이나 부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단계별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보시면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보장을 좀 더 다양하고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최현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고3 자녀 보험입니다. 수험생이라는 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곧 마무리하는 이 고3 학생들은 흔히 체력전이라고 하죠. 그만큼 건강해야 학습 능력도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고3 자녀에게 어떤 보험이 적합할지 우리 관련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들 중에서도 특히 고3은 보험에서도 특별한 걸까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고3은 뭐 가장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고3이 집에 있으면 현관문도 마음대로 쾅쾅 닫을 수 없고요. 고3이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울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엄청 조심스럽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아요. 근데 고3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자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건강 내지는 뭐 여태까지 못했었던 거 뭐 미용실도 가고요. 여러 가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점검을 시작하는 게 보험을 점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3 때까지는 아직 엄마 그늘 아래 아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대학생 이러면 좀 내 품을 떠나서 사회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실제로 대학을 입학하면 봄에는 일단 MT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억눌렸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뭐 놀기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 얘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옛날에 가입했었던 어린이 보험 얘가 계속 어린이가 맞나? 이 어린이 보험이 몇 살에 끝나지? 이런 시기가 딱 고3 마치면서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자녀의 자제분이신데요. 건강하게 수능을 잘 마쳤고 대학 합격도 했고요. 이제는 보험 점검하는 어린이 보험으로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고3 때는 공부하느라 운동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수면 패턴도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아니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 보험 밑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점검하고 부족한 걸 리모델링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보험 증권이 7개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껌껌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큰 분류를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그냥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험들은 논외로 하고 좀 비슷한 유형의 보험이 5건을 그냥 하나로 제가 묶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암, 유사암, 암수술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한 건의 보험에 5천만 원이 아니고요. 보험 증권 5개,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도 있고 그냥 통합보험도 있고 여러 개를 합해서 합산 금액이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작년까지만 해도 유사암을 많이 들어라. 유사암 한도가 줄어들 것이다. 막 이런 환경이었을 때는 유사암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지 않은 다음에는 5건에 나누어서 가입되어 있는 걸 합산하니까 유사암이 1,600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암으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암으로 입원하면 보장받는 내용이 주로 이렇게 보장 내용이 되어 있고요. 통합보험이니까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5건을 모두 합산하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질병 수술이라든지 깁스 치료, 뭐 골절 이런 거 보이시는데 거기 중간에 맨 위에 띠띠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는 이게 뭐지? 왜 뭐지? 이게 아니고요. 5건을 다 합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에 관련된 질환이나 심장에 관련된 질환의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요즘 아기 엄마들 태아보험에도 아이가
깐난쟁이 때 1살 때 들은 보험으로 나중에 100세까지 보장하는 이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엄마들도 있는데요. 그런 깐난쟁이 1살짜리, 2살짜리 보험도 암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뇌나 심장에 관련된 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 가입한 보험에 암하고 다른 것들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5건을 다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나 심장에 관련된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문가처럼 공부를 안 해도 저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 뭘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이거를 막 연구를 하지 않으셔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면은 저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너무 걱정스럽죠. 어렸을 때는 물론 안 걸리는데 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많아지고 이러면 젊은 30대, 20대 혹은 40대 이럴 때 가벼운 뇌 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 이런 아주 가볍지만 뇌나 심장에 가벼운 질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으로 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발견했어요. 저기 비어있는 부분을 5건 합산해도 없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준비된 것들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골절, 상해 수술 막 이런 거 보이시죠? 근데 가장 하단에 지금 상해 후유 장애가 2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이 다른 보장들은요. 암 걸리면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질병 수술하면은 뭐 120만 원 이런데 그 상해 후유 장애는 2억 9,5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분석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거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상해 후유 장애 2억 9,500만 원은 모르고 하셨는데 진짜 넘버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상해 후유 장애가 뭐냐면 남성분들은 군대 가면 남자들이 제일 하는 얘기 중에 군대 가가지고 축구하는 얘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축구를 하다 보면 건강하고 본의 아니게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킬레스건이 나간다든지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아프거나 나이가 먹거나 질병이 생긴 건 아니고요.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운동하거나 이럴 때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후유장애가 남거든요. 물론 뭐 척추 같은 거 안 좋아도 후유장애가 남는데 상해 후유장애는 왜 중요하냐면 특히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는 야외 활동이 많고 요즘 뭐 캠핑도 많이 하고 산에도 가고 레저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축구다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이 상해 후유장애에서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요. 다칠 때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부위가 다를 때마다 여러 번에서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보다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될 앞전에 있는 이런 고3, 대학을 갈 사람들, 군인에 입대하기 직전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저는 최대한 많이 가입하시는 게 가성비 갑이라는 담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도 전에 이미 5건의 보험에서 합산을 해보니까 2억 9,500만 원이 있길래 어찌어찌 권유를 받아서 가입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너무 잘하셨다. 앞으로 이 아드님께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더라도 요거는 진짜 안 다쳐야 물론 좋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좋죠. 그렇지만 만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너무 든든하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와 상해 중환자실 입원, 질병 중환자실에 입원인데 이런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2가지 제가 딱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병 후유장애가 4천만 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상해 후유장애는 2억 9천만 원.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4천만 원. 가입 규모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확률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상해 후유장애는 위험한 거를 하면 많이 걸릴 것이고 위험한 걸 잘 안 하면 그 해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해 후유장애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막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29,000원 이렇게 어리니까 할 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다른 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어느 누구나 몸이 나이가 노쇠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허리도 좀 안 좋아지고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도 할 수도 있고 혹시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전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이 전체에 대해서 각각 4천만 원의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치매 부분에서 4천만 원의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에 대해서도 앞에 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4천만 원에서 출발. 그다음에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도 치매나 이 치아와 상관없이 새로운 4천만 원에서 지급률. 그다음에 위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또다시 다른 부위 다 상관없고 다시 4천만 원에서 위암 수술한 거 뭐 절제를 했다면 50%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보장을 해 놓았는데 신체의 부위가 달라지면 매번 여러 번 각각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어느 몸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담보인데 여기는 어렸을 때 이미 4천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드님은 지금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될 때 몸에서 어느 부분에 신체에 조금 불편한 점이 다친 게 이유가 되어 있는 상해 후유 장애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픈 질병 후유 장애든지 두 가지 부분을 어쩜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지 너무 칭찬드리는 거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 보험은 제가 이제 뭐 좀 안 좋은 게 있어야 제가 해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5건 모두 다 장점이 있고 합산해서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다 유지를 하셔서 이거를 쭉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점으로 드리자면 만점은 뭐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정도 보험을 가입하시면 80점 이상, 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입하신 거는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요. 뒤에 이제 단독 실손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실손보험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뭐 4세대 실손이다, 2세대 실손이라 이래도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는 가져가시는 걸로. 그래서 뭐 별다른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제 최근에 고3 지나고 나서 운전을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운전자 보험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신 건데 운전자 보험도 6주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동반한다든지 완벽하게 제대로 해놓으셔가지고 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험은 약간 아쉬운 구멍 난 거 이거 이외에는 너무 잘했다. 두 번째 실손보험도 그냥 유지. 세 번째 운전자 보험도 이 친구에 맞게 적당하게 좋은 담보를 잘 고르셨기 때문에 얘도 잘하셨다. 이렇게 앞에 가입한 거는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얘기가 끝났고요. 아나운서님 그러면 이제 딱 얘기가 나오기에 아까 빈 거 2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왕 하는 김에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을까? 뭐 어떻게 기대되실까요? 우선은 뭐 이 이대질환은 놓고 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보충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전문가님 트렌드 놓치지 않는 분이시니까 또 요즘에 맞게도 잘 설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나운서님께 약간 궁금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양문형 냉장고 저 자주 비유하는데 그런 거 상상 못했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전 보고 전화 통화하고 뭐 기사 검색하고 이런 사파를 봤을 때 저런 시대가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앞당겨져서 계속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 생활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보험을 가입을 잘 하셨으니까 일부만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대 질환에 대한 것도 이제 도표로 보시게 되실 텐데요. 이대 질환에 관련돼서도 다 이렇게 제가 좀 담보를 넣고요. 근데 이제 암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암 치료 기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요즘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10년 전에 암 수술하신 분들은 머리 빠지고 힘들게 항암 치료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병원 가면 표적 항암이라는 새로운 치료를 많이 권유받습니다. 그러면 옛날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위별로 암보험을 조금 더 넣었고요. 그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적 항암이라든지 옛날에 없었던 이렇게 세세한 것들, 경계성 종양 이런 작은 것들을 암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를 약간 암 부분에 추가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가면 거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양성
만성 뇌종양, 그리고 중증 치매, 중증 난치 환자 이런 것처럼 얘네들을 빼곡히 넣었는데 지금 쭉 불러드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보험은 암 걸리면 진단비, 뇌혈관 걸리면 진단비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이 리모델링 이후에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은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물론 진단비를 한 번 받는 것도 괜찮지만 중증 질환 등록을 해주면 실제로 병원에 내는 비용은 별로 없는데 그 이후에 비용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림 준비한 거 보이시죠? 본인 부담금을 일부러 제한을 하고 5%나 10%만 내시면요. 나머지는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그렇게 병원에서 등록만 해주면 보험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암 진단은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지금처럼 산정 특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보장을 넣어 놓으신다면 병원에 가서 산정 특례 환자로 등록이 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산정 특례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것이냐인데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준비된 거 71,000원이라고 나갔는데 7,100원이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잘못한 건데요. 71,000원이 아니라 대학생이 20살인 남자분은 7,100원이에요. 보험료가 이제 제가 말씀을 71,000원이라고 이거 오타를 난 건데 7,100원이면 이 모든 것들의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의 경우 이 각 부위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이 많은 것들을 7,100원에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돈이 절약되는 것 같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구멍난 부분 빈 2개를 하려면은 5건에 또 얼마의 보험료가 추가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보험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좋은데 비싸가지고 돈 못 내면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7,100원에 보장할 수 있는 산정 특례로 앞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전략으로 오늘은 제가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7,100원이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례여서 제가 이거 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고요. 산정 특례 보장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후유장애 관련한 보장들은요, 보장 금액이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요. 또 가성비 전략이었죠. 이 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꿀팁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옛날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약하면 안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한 건 한 건 보시면은 조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 건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통합해서 합산 금액을 보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면 어떤 걸 쓰시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이게 또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네,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보험들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이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시네요. 네,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내가 병원 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해 쪽, 상해는 당연히 받으신 거고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수술비 그 세 종류랑 종합보험으로 준비하셔서 해약 환급금이 없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셔서 보장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연금이 필요하듯이 10만 원으로 준비하셔서 10년 후에는 2,400만 원이 되는데 아이가 컸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시고 이걸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요.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실손보험 준비해 보시고 암, 일해 질환, 상해 쪽 준비해 보시고 무엇보다 일찍이 이 연금도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저도 골프를 치지만 한 번도 이걸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홀인원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면 보상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는 홀인원 걱정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이제 요즘 또 날도 풀리고 이러시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궁금도 많이 하시고 골프 인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홀인원이 굉장히 좀 드물었습니다. 인구도 작고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짧은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홀인원을 했느냐 어쨌느냐 한 명이 평생에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1년에 3번씩이나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가입한 게 있다면 그거는 보장이 되겠지만 이제 와서 신규로 가입하시는데 여러 회사에 막 5개 가입하셔가지고 몽땅 다 가입 이게 규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회사에서는 홀인원 했을 때 300만 원 받는데 여러 회사에다가 가입 못하게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홀인원을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받는 회사도 있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 홀인원 보험을 재가입할 때 받아준다 이런 것처럼 회사마다 홀인원 보험을 받는 인수 규정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회사에서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중복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가입하실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없다면 정말 홀인원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보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간으로는 말고요. 이 보험으로 5년이나 7년 정도 목돈 모으는 방법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될까요? 네, 요즘 금리가 너무 수상하죠? 오르락 내리락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확정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이 있어요. 5년 납과 7년 납이 있는데 그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5년 납에 5년 거치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고 7년은 3년이 돼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이런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러 보험회사 비교 분석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과세를 활용하려면 최소 10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덧붙여줄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최현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초고금리로 갔다가 몇 달 안 되는 막 쭉쭉쭉쭉 빠지고 이러니까 지금 엄청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은행에서 금리를 발표하면 따라가요. 이게 후행금리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뒤늦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뒤따라 내려가니까 이럴 때는 보험회사의 확정금리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험회사는 가입을 할 때 약관을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3.5%짜리 확정금리를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이 확정된 걸로 내가 유지하는 기간 동안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나한테 확정적으로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는데 확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확정금리 이런 거를 잘 비교를 해보신다면 변동폭이 너무 클 때 괜히 위험한 거 하시는 것보다는 확정금리를 5년이고 7년이고 정확하게 모은다면 종잣돈 마련하실 때 예를 들면 뭐 목적자금 3천만 원, 목적자금 1억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나오는 이런 상품은 뭐 목돈 마련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 보험회사의 이 금융상품은 후행하는군요. 이 점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연금을 두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이제 요 질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참 중요하다. 언론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막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뭐 이게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러면 대다수의 정확한 정보를 공부하기 어려운 시청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구 구조가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태어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벌고 써야 되시는 분들, 뭐 저희도 곧 그래지겠지만 65세 이상, 70세 이상 인구가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안 태어나서 줄어들고 잘 안 돌아가셔서 늘어나고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뀐다는 거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노후를 국가가 혹은 나의 노후를 자녀한테 떠넘기기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금은 물론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에 내가 한 달에 뭐 최소한 200은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한 번 시작해서 내가 100살이든 120살이든 언제가 될 때라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이 나온다면 그것처럼 안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호화롭게 노는 거는 안 할 수 있지만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금이 중요하고요.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이율 변동이 별로 없는 공시 이율 하나 하는 방법, 하나는 변동폭이 있지만 투자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변액보험 이 두 가지 중에 정이 불안하시다면 두 가지를 10만 원씩 두 개로 나누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저는 변액보험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